자, 본격적으로 전북 기자회견 시작해 볼 텐데요. 지난주 7월 전북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부안 지역을 방문한 것입니다. 이 부안을 왜 방문했는지 보니까 이 해상풍력단지를 부안과 고청에 조성하겠다라면서 일명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 그린 뉴딜 사업이 뭔지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업인가요? 일단 그린 녹색이죠. 그런데 이 앞서가지고 정부 정책부터 소개가 돼야 그린 뉴딜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요. 네네. 우선 한국판 뉴딜을 정부가 지난 14일에 확정 발표를 했었는데 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네. 2025년까지 세 분야로 나뉘는데요. 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안전망 강화. 이 세 축으로 분야별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이 그린 뉴딜을 말하는 건데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빌리자면 그린 뉴딜은 이제 탄소에 의존하는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도약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북을 방문했을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좀 살펴보면은 이 방금 말씀하신 화석 에너지를 사용한 지금의 구조를 넘어서서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저탄소 경제 구조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고용과 그다음에 투자까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자 해서 뉴딜까지 좀 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안과 고창에 이제 이 해상 풍력 산업을 활성화한다. 저는 이게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감이 안 잡히는데. 근데 우리가 조금 봐야 할 게 예. 친환경 에너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에서 예. 친환경 하는데 네. 친환경이 있어요? 환경에는 다 그지 다 영향을 주는데 네네네. 저도 기존의 화석 에너지에 저도 비해서 동의합니다. 조금 덜 영향을 준다. 예. 그 덜이라는 게 뭐냐면 현재 우리가 밝혀진 바로는 예. 덜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고 해상 풍력이 됐든 네. 태양광이 됐든 여기에도 많은 그러니까 경관에 대한 오염도 있고 네. 그 자체가 오염이 되고 소음이 오염이 되고 어쨌든 공해는 발생을 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이 네. 부분을 땅에는 민원이 많으니 일단 바다에 하겠다. 그리고 바다에 바람이 많이 부니 네. 풍력 발전 단지를 하겠다라는 네. 거예요. 될까요? 예. 일단은 우선 정부가 전북 부안 고창에 들어서는 해상풍력 단지 계획을 보면 한 9년 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이게 네. 이 해상풍력 단지 건설은 이제 이번에 취재해 본 결과 대략 단계가 실증 단계 그리고 시범 그리고 확산 이렇게 세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 작년 말에 1단계 실증 단지는 현재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가동에 들어갔고요. 이게 3메가와트짜리 풍력기 20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 고창에 10기, 10기는 부안 쪽에 이렇게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고 이 나머지 2단계인 시범 단지하고 3단계 확산 단지가 이제 사실상 거의 부안 해역에 이제 들어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028년까지 2.4기가와트 규모인데 정부에서는 쉽게 말해서 224만 가구에 이제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원전 2기하고 맞먹는 규모라고 합니다. 원전 2기요. 예, 물론 수십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이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현재 해상 풍력기가 지금 고창 10기, 부안 10기 돌아가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해상 풍력기가 500기 정도가 더 들어설 계획이죠. 우리가 간척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네. 이유가 뭐냐면 그 바다를 메워서 땅을 만들고 거기에 농사를 짓든 집을 짓든 공장을 짓든 활용하면 기존과 새로운 이익을 엄청나게 더 창출할 것이다라는 네. 게 간척 사업의 핵심이었잖아요. 예. 근데 요즘 뭐 하고 있어요? 역간척 사업을 하잖아요. 있는 뚝도 밀어내고 예, 다시 그렇죠. 개발을 복원하고 왜냐하면 그 환경이 자연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우리가 인위적으로 개발을 해서 만든 가치보다 더 크더라라는 예. 거예요.
해상 풍력 어쨌든 우리에게 전기는 필요하고 네. 필요한 전기 에너지를 얻는 방식을 어떤 식으로 선택할 것이냐는 매우 중요한데 해상 풍력이 답이다라고는 제시를 했는데 네. 거기에 딸린 뭐 이후에도 또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바다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그리고 그 자원을 터전 삼아 살고 있는 어민들 주민들에게 얻는 이익이 무엇이 크냐라고 한다면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 부안, 고창 지역 주민의 의견이 모두가 다 이걸 원하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정명 기자께서는 또 직접 부안 어민들 찾아가시면서 취재하셨을 때 반응은 좀 어떠셨나요, 어민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부안을 방문했을 때 이게 2030년까지 뭐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만들겠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주민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내가 대대손손 이 지금 바다를 끼고 내가 어업으로 먹고 살아왔는데 네. 해상풍력기 수백 기가 지금 내 어장에 들어선다고 하면 예. 이게 어장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또 그리고 이게 실제로 새만금 개발 또 신항만 건설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부안 같은 경우는 지역 경제까지 상당히 침체가 되고 있다. 네. 어민들뿐만이 아니고 그게 이제 지역 경제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래가지고 지역민들은 거기다가 해상풍력까지 들어선다고 하니까 걱정이 더 우려가 커지는 거고 그래서 피해는 해당 지역 어민이 고스란히 떠안는다 뭐 이런 분위기고요. 두 가지 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발전소를 건립하는 거. 예. 발전소를 건립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발전소와 관련된 아니면 발전 산업과 관련된 어떤 기관이라든지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 이게 좀 약간 다른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다들 우리는 이제 발전소에 너무나 매몰되어 있다. 근데 실제 지역 주민에게 더 필요한 거는 발전소가 아니라 네. 발전소에 상응하는 만큼 발전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것들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정부에서 강력하게 지금 전북을 어떻게 보면 밀어주는 꼴인데, 근데 거기에 따른 지자체가 좀 이 온도차가 좀 다르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고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문하자마자 다음 날 고창 군수가 인터뷰까지 하면서 이 풍력 산업에 대해서 고창군의 비전과 미래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 반면에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조차 없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위도까지 왔는데도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정부가 한번 기회를 줬을 때 이거를 지자체에서도 같이 뭐 2인 삼각을 하듯이 발을 맞춰 나가야 되는데 이게 좀 시작부터 좀 미지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자체장은 일단 선출직이잖아요. 지역민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네. 또 정부 사업에 발맞춰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다고 부안군수가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거 뭐 이제 보도자료나 뭐 아니면 본인이 인터뷰를 통해서 뭐 이렇게 밝히지는 않았어요 당일날. 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밝히지는 않았지만 어제 저희 스튜디오에 방문을 해서 대담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뭐 지지하고 예. 앞으로 어민 보상 문제가 추가로 논의를 해가지고 잘 풀어 나가도록 하겠다 뭐 이런 네. 입장을 밝혔었고요. 약간 바다 환경이 달라요. 예. 고창 쪽하고 부안 쪽하고. 네, 저희 전북 해상풍력은 고창하고는 사실상 거의 관계가 없어요. 고창은 발 한쪽 부안이라고 담근 상황이고 예. 실제로 몸통이 담겨져 있는 것은 부안이에요. 예. 그리고 실제로 바다어업을 많이 하는 네. 곳은 부안이에요. 고창 쪽이 아니에요. 고창 쪽은 그러니까 육지어업이죠. 그러니까 뭐 양식하고 예. 조개류나 어패류 이쪽에 반면 이쪽 부안 같은 경우는 실제 바다 가서 많이 고기를 잡고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좀 어민들이나 환경 자체도 완전히 다르고 네. 거기에서 오는 온도 차이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뭐 시작은 됐습니다. 그린 뉴딜. 이제
뭐 온도차가 다르든 뭐 약간의 뭐 실현 가능성이 있든 없든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 좋은 쪽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이 그린 뉴딜이 좀 전북에서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린 뉴딜에 왜 지자체들이 앞다퉈 그럴까요? 일단 정부에서 수십조의 돈을 쏟아 부은다고 하니 예. 그 돈이 우리 동네에 오면은 우리 동네가 엄청 잘 살 것이다 네. 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 각종 뉴딜이네 뭐네 해서 지금까지 정부에서 뭐 수십조에서 수백조에 대한 사업들을 계속 지난 수십 년간 발표를 했는데 해당 지역을 획기적으로 바꾼 사업들이 기억나시나요? 별로 없어요. 예. 사실은 결국은 단기 경제 부양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토목 중심의 사업을 했다. 네. 이게 일반 주민들에게 큰 영향이 있을 거냐라고 본다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 어떻게 주민들에게 더 환원시킬 것이냐? 네. 첫 번째는 어민들에게 대한 정말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질 거냐? 다음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 관련된 산업을 많이 키워서 육지에도 다른 공장들, 연구소들이나 공장들이 많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역이 기업들 중심으로 다시 좀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게 발전소만 지어서는 경제 효과가 없다니까요. 일단 이 해상풍력이 전기뿐만 아니고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이걸 관광화하거나 좀 상품화하겠다 뭐 이런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데 뭐 하여튼 직접 가까이서 보면 크긴 큽니다. 그렇죠. 이 풍력기 날개 하나가 뭐 버스 몇 대 크기 정도 뭐 된다고 하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하고요. 일단 이 해상풍력이 들어서면 20년 동안은 가동을 하고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어장에서 이제 어민들 수익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조업을 못 하니까. 근데 그 후에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냐, 뭐 이 부분도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많은 우려가 잔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광 하는데 네. 그 네덜란드 풍차에 너무나 환상이 꽂혀 있는 것 같아요. 뭐만 풍차하고 예. 비교를 뭐 돌아가면 사람들이 신기해 하는데 예. 그냥 막연히 신기하니까 관광이 될 거라는 거는 조금 정말 막연한 기대감이 아닌가 싶어요. 뭐 어쨌든 전북에서 그리고 부안과 고창에서 시작하고 있는 해상 풍력 산업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뭐 관련 과제도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추스려 가지고 성공으로 이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